전반적으로 내용 설명해 드리면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여태까지 보셨던 차량 중에서는 등급도 높고 옵션이 많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사고 기준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92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1,500만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해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고장 때문에 고생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10만 km 미만대의 차량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km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47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금액대를 보면 가장 저렴한 금액은 2,050만원의 차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위에 차량보다는 차라리 2,099만원의 밑에 차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행거리는 동일하지만 연식에서 위에 차량 같은 경우는 17년 6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밑에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같으면 연식이 좀 더 좋은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검정색이 중고차에서는 시세가 좀 높기 때문에 색상만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위에 차량보다는 밑에 차량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량에 이 차량부터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99,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교체는 문짝 하나만 단순 교체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휀다 조정 큰 이력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옵션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키 그리고 운전석 시트에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핸들 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라든지 하이패스 룸밀러도 다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옵션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해서 기본적인 옵션 사항이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등급이 올라가거나 추가 옵션에서 확인할 옵션 사항은 핸들 왼쪽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추방 센서 그리고 핸들 쪽에 차량 간격 유지 센서가 들어가는지 후방 카메라가 서라운드 뷰에서 사각지대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확인하시면 옵션 차이에서 잘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10만 km 미만대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며 연식 자체가 짧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을 계속 볼 건데요. 다음 차량은 2150에 81,000km.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짧아지긴 하지만 색상 자체가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은 등급이 아무리 올라도 좀 패스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169만원에 98,000km, 2170에 98,000km. 지금 위에 보셨던 차량하고 내용 자체가 거의 동일한데 가격만 좀 올라와서 저는 위에 차량을 보시고 혹시라도 외부라든지 내부 상태가 좋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 밑에 차량을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차라리 위에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2190에 84,000km. 연식은 18년 2월 모델로 연식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검정색 모델의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84,000km에 렌트료가 없고 사고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핸들 왼쪽에 후추방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차선 이탈 방지 동일하게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옵션들도 위에 보셨던 차량하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차이와 색상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검정색 모델 중에서 주행거리 연식 대비했을 때 많지 않고요. 사고도 전혀 없고 렌트력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199만원에 72,000km. 연식이 아쉽긴 하지만 색상 자체가 흰색 계열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71,000km에 렌트력 없고 사후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 봐드리면 같은 프리미엄 등급이라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트 상태라든지 내부적인 상태는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만 있는 차량이면 통풍 시트가 좀 빠졌다는 부분, 이런 옵션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왼쪽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 이런 옵션도 위에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옵션이 좀 빠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10만 킬로 미만대의 흰색 매물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연식과 옵션이 좀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을 또 계속 보실 건데요. 다음 차량은 2250에 63,000km, 회색 모델이라 색상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차량도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스클로 15 모델로 프리미엄보다 등급이 높다는 점,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상으로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차량일 것 같아요. 한번 이 차량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인데요. 그래도 밝은 회색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63,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보면 트렁크 단순 교체와 아쉽게도 뒤에 백판넬 부분이 사고 이력이 좀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쪽 골격 쪽으로 먹은 사고가 없기 때문에 뒤에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가 전혀 없어 저는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등급과 주행거리 봤을 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조수석 휀다 단순 판금 도장, 내차 피해 3번에 700 정도, 아마 뒤에 백판넬 부분과 트렁크 부분 이런 부분 수리했을 때 좀 금액대가 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회에 700만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험 이력조회 확인해보고 큰 이력만 없으면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옵션은 프리미엄 등급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고요.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다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아봉 쪽으로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 파킹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라든지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옵션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점, 이런 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는 빠졌긴 하지만 후추방 센서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를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고 뽑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설명해 드리면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여태까지 보셨던 차량 중에서는 등급도 높고 옵션이 많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경미한 사고만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량을 또 계속 보실 건데요. 다음 차량은 2270에 91,000km 19년 1월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은 괜찮긴 한데 주행거리가 9만 km대, 색상만 아니면 솔직히 많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등급과 색상이 좋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91,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후 교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옵션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 이 두 가지 옵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등급 자체가 이스클로브 15 모델이기 때문에 아까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옵션이 많아서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리면 연식과 가격대는 괜찮은데 금액이 올라오면서 주행거리만 좀 더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이스클로브 15 모델의 검정색 모델 연식도 나쁘지 않아서 가격 대비했을 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2270에 94,000km.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은 좋긴 하지만 이 차를 살 바에는 차라리 뒷사고가 좀 있어도 2250에 63,000km, 저는 이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워낙 짧은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상태가 좋기 때문에 차라리 큰 금액 차이가 아니면 연식보다는 차라리 63,000km 이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차량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연식도 좋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검정색에 차라리 위에 있는 등급이 더 높은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다음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상 흰색만 아니면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스클로 15 모델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9,000km까지 있는 흰색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96,000km에 렌트를 얻고 사고 유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프론트 엔더 조정, 큰 이력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다 동일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차선 이탈 방지는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후측방 센서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식으로 옵션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사실상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를 찾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이 차량보다 위에 차량으로 보시는 게 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차량을 계속 보실 건데요. 다음 차량은 2330에 79,000km 19년 10월 모델인데요. 위에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행거리는 살짝 많아지긴 하지만 연식이 조금 더 좋다는 점, 그리고 주행거리가 79,000km면 연식 대비했을 때 정상적으로 탄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5년에 10만으로 내년 10월에 10만 km까지 엔진 미션을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로 가격대를 좀 올려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차량의 내용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79,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고 유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추가 옵션만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옵션은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와 후측방 센서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만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지금 19년 10월 모델에 신차 보증 아직 내년 10월까지 남아 있고요.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많지가 않아서 이 차량도 내용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2350에 86,000km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 신차 보증 남아 있고요. 검정색의 신차 보증이 내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85,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고 교체는 앞에 지지 판넬과 휀다, 단순 교체는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 2번에서 460 정도. 근데 정비력 보면 프론트 도어와 저후 패널, 전후 휀더, 리어 도어 이력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검정색만 아니면 차라리 이 차량보다는 위에 보셨던 회색으로 그냥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차량들을 계속 볼 건데요. 다음 차량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긴 하지만 연식 자체가 17년 6월, 연식도 오래되고 등급이 프리미엄 모델, 등급 자체도 낮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신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330에 79,000km 이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더 내용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계속 내려보면 금액은 계속 올라가는데 크게 메리트가 되는 차량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편 쪽으로 보면 금액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주행거리와 연식 그리고 등급 자체가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로 옵션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금액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700만원대와 2,800만원대 이 정도 선이면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높여서 보시는 거는 크게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를 보실 때는 금액을 아무리 높으셔도 2,300만원대 이 정도 선까지만 보시는 게 가장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시는 화면에 차량 번호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셨던 내용의 차량들과 뒤쪽에 나와 있는 차량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으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 이력부터 보험 이력제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